퇴직 전에 소득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근데 한번 이제 공포스러운 거는요, 그 소득이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는다. 퇴직해서 소득 공백이 생기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연금을 빨리. 개시해서 빨리 수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세금은 조금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수령해야 될 수령 연차가 11년 연차가 돼야 돼요. 11년.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연금 개시해서 10,000원씩 꾸준히 인출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11년차 정도 되면요. 66세쯤. 그쵸. 그쯤 돼서부터 받기 시작하면 세금 혜택이 많다. 금융교육 전문가이시죠. 김봉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연금 수령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네. 지금 뭐 물론 정년이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그래도 한 50대 초중반이면 이제 네네. 본인이 하던 어떤 뭐 주력으로 하던 그 본업에서는 조금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도 막 하시고 아니면 뭐 아예 은퇴를 해버리는 분도 많은데 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 뭐 개인연금 수령하는 게 또 그 차이가 또 있어서 몇 년이 빈다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공적연금 수령 기간은요,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은 만 63세 정도의 네. 수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 65세가 수령 기간이 돼요. 근데 네. 퇴직하는 나이들을 보통 보게 되면요,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한 5년, 네. 6, 7년 정도의 대부분 퇴직은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 퇴직 전에 소득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근데 한번 이제 공포스러운 거는요, 그 소득이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걸 소득 공백기라고 하는데요. 그 소득 네. 공백기에 도대체 어떤 자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뭐 재취업이 가능하면 베스트기는 한데요. 가끔 이제 퇴직하신 분들 만나면은 나는 두 번 다시 일은 하지 않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 공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개인연금을 좀 적절히 잘 활용해서 네. 그 소득 공백에 대한 기금을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비들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 공백을 그래도 연금저축이나 혹은 뭐 퇴직금을 내가 연금의 형태로 수령한다고 가정하면요, 그 소득 공백을 메우는 목적으로도 활용은 해볼 수는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연금은 뭐 55세 뭐 이럴 때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만 이제 조건이 있어요. 네.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이 요건은 일단 만 55세 요건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 기간 조건이 또 5년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퇴직금을 지급받는 그 연금 계좌 안에서는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그냥 55세만 넘어가면 가입 기간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연금을 개시해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내가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다른 목적, 일부는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퇴직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그 기간에 소득 공백을 어떤 것으로 메꿀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미리 하셔야 되는데 생각 외로 퇴직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급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빨리 받는 게 좋은 건가요? 55세에 어떻게든 받아놔야 되나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퇴직해서 소득 공백이 생기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연금을 빨리. 개시해서 빨리 수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퇴직금은 지급받았는데 지금 당장 쓸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항상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 수령하게 만든 뭐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뭐 공적연금 축소에 대한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뭐 공적연금 축소되는 건 알겠는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놓게 하기 위해서 절세 혜택을 줘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세금이 차감된 퇴직금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세금을 차감하지 않는 과세 이연된 퇴직금이 연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연금 안에서 인출하게 되면 세금을 또 30% 또는 40%까지 감면을 해줘요. 네. 그래서 나는 퇴직은 했는데 퇴직금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인출은, 다만 세금은 조금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퇴직하고 나서 개시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을 개시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선 유리할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40%까지 감면되려면 실제로 수령해야 될 수령 연차가 11년 연차가 돼야 돼요. 11년. 11년. 네, 그러니까 11번은 네. 돈을 인출해야지 네. 나중에 이제 40%가 감면이 되는데, 네. 근데 이때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뺄 수 있나? 일단 10,000원만 뺄 수 있어요. 1년에. 1년에 10,000원이요? 네, 연간 그냥 10,000원 정도만 빼고, 네. 그러면 뭐 10년 빼면은 한 10만 원 정도 뺀 거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계속 운용. 네. 그리고 나서 11년 차가 돼서 그때는 이제 조금 자유로운 거예요. 퇴직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분은 40%는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조건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퇴직금을 이렇게 인출해서 소비할 목적은 전혀 없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연금 개시해서 10,000원
원씩 꾸준히 인출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11년 차 정도 되면요. 66세쯤. 그쵸. 그쯤 돼서부터 받기 시작하면 세금 혜택이 많다. 그죠. 40% 감면되고 그때는 또 퇴직금이 입금된 금액은 한꺼번에 또 빼도 40%가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소비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런 선택지도 없어요. 그냥 당장 빼고. 개시해서 필요한 자금만큼 인출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 10,000원씩만 인출했다가 나중에 11년 차 정도 됐을 때 목돈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는 형태로 하면 그래도 뭐 40% 감면되니까 또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또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연금이라는 건 좀 오래 묵혀놓고 뒤로 밀어놓을수록 어쨌든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빨리 받아버리면 네. 좀 이제 금액도 적어지고 네. 좀 그런 걱정들도 있으셔가지고 일부러 연금 안 받고 막 일 소일거리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네. 네, 빨리 받는 게 좀 불리한 거는 없는 건가요?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연금을 개시하면 선택지는 두 개예요. 하나는 기간으로 선택해서 수령 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내가 금액을 선택해서도 또 얼마를 인출할지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규칙은 당연히 그 확정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요. 뭐 네. 10년 수령, 20년 수령, 30년 수령 나눠놨을 때 10년 수령하면 당연히 연금액은 많거든요. 네. 다만 이제 연금액은 많은 만큼 이제 빨리 소진되는 거고요. 자, 금액도 많이 책정하게 되면 사실 수령 기간은 얼마 정도 운용했는지에 따라서 또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네.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를 인출하는 게 적합한지. 네. 근데 잘 제가 모르시죠. 생활하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적정 소비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조금 이렇게 한번 조사는 해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한번 고정 지출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조차도 대부분 다 모르세요.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정적인 인출 금액을 되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내 집에서 숨만 쉬더라도 발생되는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연금으로 얼마까지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계획이 조금 선행이 되면 사실 먼저 많이 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조금 인출하면서 운용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자금을 많이 인출하는 이런 방법들로 좀 계획을 세울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일찍 수령하면 일찍 고갈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네. 근데 일찍 수령하는 금액들은 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사실 내가 인출해서 쓴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금액이 크기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 수령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또 금액이 크게 되면 네. 또 빨리 고갈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정 인출 금액을 먼저 좀 곰곰이 좀 꼼꼼하게 파악하는 걸 먼저 좀 해주실 필요들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적정 금액을 잘 모르겠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은퇴 직전에 실수령이 만약에 뭐 5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반은 받아야 된다. 뭐 약간 뭐 그래도 좀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그 반 이하로 받으면 생활이 안 될 것이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간단한 기준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돈을 보면 다 100%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저축 금액은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실질적인 수령 금액에서 저축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소비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비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출하는 그 시점에는 집에서 나가는 그 저축 금액들은 다 중단. 그러면 그 나머지 자금이 아마 지출을 했었던 건데 그 지출 안에는 고정 지출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변동적인 지출들도 있을 거라서 일단은 체크해야 될 거는 그래도 고정 지출이 안 나가면 네. 당연히 이제 가정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득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적정 인출 금액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퇴직 직전에 발생되는 소득에서 저축 빼고요. 네. 그리고 개인이 생활했던 그 변동 보통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개인 생활비 용돈 뭐 이렇게 표현할 뭐 수는 예를 있는데 들어 그게 400이에요. 네. 근데 그 400을 다 연금으로 받으면 좀 부담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한 20% 깎아서 네. 한 300 초반만 받을까? 뭐 이렇게 하면 돼. 20%그 생활비 줄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라도 좀 아껴야 되나요? 좀. 근데 노년에 그 네. 고정비를 아낀다는 게 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너무 많은 자금 빼다 그러니까요. 쓰면요. 그러면 이제 뒤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고정비를 줄일 목적들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주택 규모가 너무 커서 관리비가 많이 나와. 네. 그러면 주택을 축소하는 뭐 이런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미리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땅 이제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좀 선행이 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집을 뭐 줄이는 걸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꼭 안 팔더라도 뭐 네, 집을 뭐 전세 주고 나도 뭐 작은 집으로 전세 간다든지 네. 그래서 고정비부터 좀 낮추고 네, 네. 그런 걸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쵸. 수령을 하시는 게 네네네. 미리 좀 세팅하실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다들 뭐 이제 걱정도 많으신데 어쨌든 이제 막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네. 우린 잘 나오겠지 뭐 하고 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국민연금은 뭐 이렇게 최대한 많이 넣어라, 뭐 네. 최대한 뭐 늦게 받아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사적연금이랑 국민연금을 비교했을 때 같은 돈을 넣으면 네. 당연히 공적연금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대한 뭐 낼 수 있으면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령 금액들이 확보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사실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길게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총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납입 기간이 뭐 10년인분, 20년인분, 30년인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사실 같은 금액 납입했을 때 30년을 납입하신 분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만 60세까지예요. 그러면 내가 퇴직을 만약에 만 60세 이전에 했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공적연금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가 확보되면 그때는 네. 굳이 안 내셔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미 가입을 하게 되면 한 9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조금 가입 기간을 조금 더 채워서 연금액을 조금 더 키워야겠다. 이런 판단이 드신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국민연금을 먼저 납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는 아, 있고요. 9만 원밖에 안 내도 기간을 늘리면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 산출 기준이 뭐 네. 이렇게 소득 금액도 있지만 가입 기간 기준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내더라도 길게 가는 게 그쵸. 유리한 거네요. 네, 9만 원밖에 안 내는데. 네, 낼 수 있으면 최대한 네. 조금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려받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은 했는데 국민연금 지급받을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조기연금. 네. 조기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일찍 수령할 수 있냐? 최대 5년까지는 빨리 수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럼 무조건 일찍 수령하는 게 유리한가? 뭐 이렇게 보통 얘기는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생활이 안 되면 생활자금 만드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조기연금이다. 네. 그러면 5년 동안 일찍 수령하게 되면 최대 30% 감액되기는 하는데 네. 감액되는 게 아깝다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생활이 부족할 아. 때는 사실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네. 정도. 뭐 당장 일도 안 되고 네. 뭐 못 하시는 상황일 네, 네. 때는 뭐 생활비라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때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조기연금을 선택해서 최대한 일찍 수령하셔가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생활자금들을 확보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근데 5년에 30% 깎이면 너무 많이 깎이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느낌에.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5년을 일찍 받잖아요. 네. 5년 동안에 받은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생각보다 또 그게 적지 않습니다. 그게 적지 않으니까. 그래서 노령연금을 보통 이제 정상 수령이라 그러는데 네.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랑 조기연금을 수령했을 때 이 손익분기점 이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본 적이 네, 있어요. 네. 적지는 않아요. 한 나쁘지 17년, 않아요. 한 18년 정도 정상 수령한 게 그 이후부터 많아지고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많이 수령한 게 네. 생각보다 괜찮다. 손익분기를 넘어가는 그 구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썩 나쁘다고 보기는 좀 거의 어렵더라고요. 70대 후반, 80대 정도 돼야 그렇죠. 예. 역전되는 네. 수준.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수령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조기연금 감액은 되지만 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도 계속 물가 상승인 만큼 수령 금액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게 단순히 뭐 숫자적인 논리로 따지기보다는 내가 필요하냐, 당장 그래.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기연금이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늦게 수령하면은 이제 증액 지급하는 연기연금이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네. 이럴 때는 일부 감액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되는 게 아까워서 일정 부분 연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당 7.2% 정도 증액이 되는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국민연금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월 300만 원.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도 5년 동안에 연기연금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36%가 늘어나거든요. 어. 근데 이분들은 늦추고 싶어 늦춘 게 아니라 그냥 감액되는 게 싫어서 늦추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액 구간도 한 5년까지는 감액되고 그 이후부터는 감액은 안 되니까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거는 늘려받을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경제활동 하다 보니 감액되는 게 싫어서 나중에 받게 됐을 때.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봐도 맞죠. 될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근데 내가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조금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국민연금 뭐 아시다시피 종신토록 수령이거든요.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그냥 건강히 오래 사는 오래 거. 살면 된다.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40, 50 이런 분들도 저희 채널에 많이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은 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 나이대가 저축도 쉽지 않고 네. 근데 막 지금 생활비도 좀 빠듯하고 막 이런데 이걸 또 네. 떼가지고 또 연금 넣고 이건 너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같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많이 얘기해드리는 게 많은 금액은 못 내더라도 네. 저희가 뭐 10만 원 할 수 있으면 월 10만 원, 20만 원 할 수 있으면 20만 원.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보통 40, 50대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기는 해요. 자녀 교육비나 관련해서 네.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자녀들이 독립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일정 부분 또 저축 금액들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제 고민해볼 거는 사실 이제 그 자녀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해요. 네. 자녀 교육비로 너무 많은 자금을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 노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좀 포기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자금이라고 했었을 때 그게 그냥 노후 소득이다라고 하면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의 일부 혹은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장기간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자금들을 냈었을 때 총량은 똑같지만 복리 효과는 사실 기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낸 거, 10년 낸 거, 20년, 30년 보게 되면요. 동일한 평균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장기간 운용했었을 때에 가장 많은 수익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그냥 소액이더라도 그냥 이제 꼬리표를 달아놓는 거죠. 얘는 나의 그냥 노후소득. 그래서 그 꼬리표에 맞춰서 조금이더라도 장기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좀 나은 방법이 좀 될 수는 좀 있습니다. 내가 수령을 만약에 500만 원 한다 그러면 한 100만 원은 떼서 그냥 나는 월급이 400이야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 100만 원은 내 게 아니야. 네네. 이거는 뭐 미래에 내 노인 됐을 때 그때 거야라고 네. 생각하고 거기에 세팅을 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쉽진 또 않다. 지금의 소비가 더 네. 달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반대로 저 이렇게 뭐 상담도 해보시고 하시면 이런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그러니까 네. 이미 막 은퇴는 다 됐어요. 네. 근데 돈이 없어. 이런 경우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네. 준비가 되려 잘 되신 분들이 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잘 한다. 근데 아예 관심이 없으시구나. 준비가 안 네. 되시는 근데 좀 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어렵거나 복잡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시고요. 사실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지가 사실 되게 무책임한 이런 발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저축 여력이 없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근데 실제로 만나뵌 분들을 보면 정말 생각 외로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금을 더 지키기 위해서 네. 되려 이런 관리를 좀 필요로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나랑은 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통 언제 많이 갔냐면 퇴직 직전에. 네. 너무 늦어요. 그건 안 돼요. 네, 퇴직 직전에 진짜 안 하던 공부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세금 공부하고 어떻게 운용해야 되고, 그리고 퇴직금은 적립이 아니라 목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목돈 운용해본 경험 없으신 분들은 없죠. 또 그게 뭐 걱정인 거죠.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장기 투자나 아니면 연금 이런 공부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해주실 필요들은 있고요. 다만 이제 언제쯤부터 해야 돼요? 언제쯤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네. 30대는 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일찍 갈수록 좋다라고 판단되는 게, 이게 뭐 이름은 연금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절세 계좌거든요. 네. 예, 절세 계좌의 개념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도 뭐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 해주는 효과 있고, 그다음에 운용기간 중에는 과세이연, 네. 과세이연은 ISA 계좌랑 동일합니다. 이자 배당 원래 세금 떼야 되는데 얘는 세금 안 떼고 장기간 재투자. 네. 그리고 나중에 인출했을 때는 세금이 또 낮아요. 보통 15.4 이렇게 떼겠지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5.5%에서 뭐 적게는 3.3%로 낮게 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는 사실 되게 베스트인데, 근데 이제 그게 감이 없는 거죠. 세금이 도대체 뭐 얼마나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는 있는데, 한번 숫자로 계산해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뭐 4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냥 일단 개설해 두시고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은 그게 나름대로의 또 의미를 줄 수는 있는데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완벽해지면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못하죠. 항상 여유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늦었다라는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ISA 계좌도 없다 지금. 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뭐로 만들어라 지금 ISA가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라도 만들고 네. 뭐 거기다 돈을 좀 넣어서라도 맞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금리 어느 정도 확정 금리를 줄 수 네. 있을 만한 그런 상품 해놓는 것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투자가 좀 위험하다 이러면 사실 네. 뭐 예금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금리형 ETF들 시작하면서 일단 가입은 해놓고 그다음에 돈도 내보고 네. 그다음에 금융상품도 매수해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운용을 해보는 그런 연습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오늘 얘기가 결국에는 절세를 하는 것이고 그 절세를 하는 것도 국가가 어찌 보면 좀 인위적으로 금융 교육을 좀 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너 좀 장기적으로 돈 좀 모아봐라. 네네네. 그러면 이걸로 또 노후 대비 되지 않겠니?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킬 목적인 것 같기도 하니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네네. 세금 깎아준다는데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서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연금 그리고 이제 절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